자, 우리 78번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출제 포인트, 키워드 갖고 있는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요. 자,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본 슬라이드에 보여지듯이 일반적으로 상향식 접근 방식은 비지도 학습 방법에 따라서 수행된다고 얘기를 해요.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파3 데이터 분석 파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목표 변수가 없는 걸 의미합니다. 정답지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유사성에 따라서 그룹핑하는 거 군집 분석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거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동안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원인과 인과관계를 밝혀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상향식 접근 방식 이와 같은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만으로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비가 오는 날 제가 좀 답답하고 많이 팔리게 되면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관계만 설정만 통해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거 바로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향식 접근 방식에 어울리는 프로세스 모델이 있는데 바로 에자일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랜을 짜고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우리 포포스 모델과는 달리 자, 예측하며 개발하지 않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피드백하고 개선해 가는 방식 우리 에자일 모델이라고 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79번에는 이와 같은 상향식 접근 방식에 적합한 프로타이핑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죠. 프로타이핑 접근법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데이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 데이터 소스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분석을 시도해 가면서 그 결과를 확인해 가고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프로타이핑 접근법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게 되는 프로타이트 접근법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고 적합한 빅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유용한 접근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0번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타이핑 접근법이 과연 빅데이터의 분석에서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세 가지 분야라 할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항목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직 객관형으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23년도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에요. 자, 문제가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처음 접해보는 새로운 문제의 경우 이와 같은 프로타이핑 접근법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필요 데이터 존재 여부의 불확실성이에요. 자, 대체 불가능한 사전에 확인을 하게 되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리스크를 프로타이핑 접근법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데이터 사용 목적의 가변성이에요. 자, 데이터의 목적, 사용 목적은 시시각각 가변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프로타이핑 접근법을 통해서 정확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점 빅데이터 환경에서 프로타이핑 역할이 아닌 것은 하고 23년도에 반드시 객관형 문제로 출제될 타입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81번은 분석과제 정의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상향식, 하향식 또는 디자인 띵킹 방식에 따라서 가장 우수한 분석 과제들이 만들어진다 할 수가 있고 이걸 실제 분석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석 과제 정의서를 만들어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분석 프로젝트 투입되기 때문에 디테일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항목들 분석 방법이 무엇이고 주기를 언제 해야 되고 소스 데이터가 무엇이며 분석 난이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상중한지도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되는 거 바로 분석과제 정의서고 해당되는 문항 반드시 출제될 가중치가 높은 키워드라는 것도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2번은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방안이에요. 일반 프로젝트와 달리 분석 프로젝트는 추가적인 5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할 수가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 가중치 항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1년에 4번 실시된다 할 수가 있고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출제될 수밖에 없는 가중치 문항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데이터 사이즈, 데이터가 빅데이터냐, 스몰 데이터에 따라서 사용에 대한 시스템이 달라요. 그죠? 하드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 컴플렉시티예요. 아무래도 정형 데이터가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보다는 데이터 분석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이와 같은 복잡도
구분된다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하는 분석 기법 다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피드예요. 아까 우리 HDFS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 말씀드렸다 할 수가 있고 이건 디스크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별로 모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통사고 났어요. 이와 같은 교통사고 같은 관련된 분야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즉 스트리밍 방식을 해야겠죠. 이거에 따라서도 고려사항이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애널리틱 컴플렉시티예요. 분석의 복잡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석 모델의 정확도와 복잡도, 자, 분석 모델이 복잡할수록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해석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accuracy와 precision이고 다섯 번째 항목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 가능치가 가장 높아요. 각각의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accuracy라는 것은 모델값과 실제 값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precision은 모델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편차, 산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개념을 반대로 엮어서 보는 오답 보기 너무 많이 출제된 문제 패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분석의 활용 측면에서는 accuracy가 중요하고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프릭션이 중요해요. 이 역시 반대로 연결해서 오답 보기 고르는 문제 너무 많이 출제된 가중치 문항입니다. 자, 마지막 이와 같은 둘 간의 관계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동시에 증가시키거나 감소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여러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에는 분석 프로젝트 일반적인 관리 항목 10가지 항목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시면 범위, 시간, 원가, 품질, 통합, 조달이 있고요. 또는 자원, 리스크와 의사소통,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2번의 항목, 타임 관련된 항목이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고 우리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법 타임은 타임 박싱 기법으로 운영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임 박싱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 해당되는 분석 프로젝트 계속 반복하게 하게 되고 자, 일정한 반복이 끝나면 종료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죠? 반드시 끝내야 되는데 이걸 무한 루프를 돌리게 되면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타임 박싱 기법은 관리를 하는 건 맞지만 철저한 통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속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면 출제 가능치가 높은 포인트라는 거 인식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해당되는 10가지 항목 물론 다 아시면 좋겠지만 적어도 시간과 관련된 타임 박싱에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정의 드리는 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10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이와 같이 83번까지 바로 4장 우리 2과목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